어디야? 아, 예뻐. 어디야? 12년간 한가족으로 지낸 반려견 오디입니다. 항상 가족들의 옆을 지켜주던 녀석이 지난 2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줌의 재가 돼버린 오디.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죽어버려서 우리는 사실 수술하면서 죽을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니까 너무 허망하니까. 가족들은 오디의 죽음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시추 노견이잖아요. 마취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까지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사실. 마취약에 대해 설명을 하셨다는 분이 키로수도 모르고 키로수 내가 4.1, 4.5kg 정도. 4점이 아니에요. 4점이라고 하면 4kg라고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오디는 자궁 축농증 수술을 받던 중 죽었습니다. 여기도 죽었어요. 5분 만에 여기도 묶여가지고 여기도 가족들은 수술 중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통이 지내서 이때까지 제가 병원을 그렇게 하면서 요가 먹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3.3 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수술실. 수술이 있었던 그날의 진실은 뭘까요? 취재를 통해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실들. 어느 동물병원의 황당한 진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같이 한없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때론 친구가 돼주고 때론 가족이 되어주는 반려동물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두고 이런 상반되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려견 오디를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서정원 씨입니다. 그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동물병원 수술실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피도 휴지로 닦고 알고 가시라고 가시더라고. 아니, 이건 해야 된다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다 묻혀졌거든요. 이때까지 막 고소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세요? 네, 저희 강아지가 그 최근에 지금 수술하다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네. 네, 그냥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수술은 전혀 문제없이 잘 됐는데 우리 애가 못 버텨서 죽었다. 정원 씨는 열악한 수술실 환경과 동물병원 원장의 무책임함에 분노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다가 이제 마취를 했었는데 바로 데리고 가더라고, 애를. 그 수술실에 여기 0.8평짜리 수술실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다 묶어놓고 이제 개복을 하는데 개복 후에 그 자궁이랑 난소를 꺼내고 이렇게 커팅하고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기가 발작을 해요. 오디의 죽음이 의료 사고라 주장하는 정원 씨. 동물병원의 현실을 알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거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억울함은 더 커지고 슬픔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원 씨는 오디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싶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제비로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 아픈 사람 아니야? 안녕. 지금 복순이가요? 오디와 함께 지냈던 복순이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디가 좋아하는 방이. 아 여기가 오디가 좋아하는 방입니까? 네, 여기서. 아 보통 여기서 많이 잤어요? 여기 사진이 있네요? 네. 시추인가요? 네.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오디.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디가 달려와서 저한테 했던 뭐 예쁜 짓 하고 항상 예쁘다고 우리 오디 예뻐하면서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줬는데 그 느낌 체온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아침과 밤과 진짜 고통이에요. 해만지고 나면 오디 생각나고 지금도 옆에 있을 것 같고. 파양 위기에 놓였던 오디를 데려와 1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어디야? 아이고 예뻐. 앉으세요. 앉아. 옳지. 작가네. 당시 우울증을 앓았던 엄마에게 오디의 존재는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손. 손. 옳지. 어느 날 오디의 몸에서 농이 나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잡았어요.
애를 바로 마취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니 다른 데를 찔렀어요. 그 다리에, 왼쪽 다리에 전부. 그러니까 애가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실을 생각 못한 데를 딱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손발을 묶더니 바로 메스로 절개를 해요? 예. 수술 방법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다 경악하시더라고요. 시추 특성상 이게 코가 진짜 짧거든요. 보통 호흡 마취해도 엄청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체크를 엄청 잘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수술 전 수액 안 꽂은 거에 대해서도 다들 아니 이건 20년 전에도 수술할 때는 수액을 다 꽂고 했는데. 체중 검사 등 사전 검사도 없이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는 과정이 너무도 허술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오디는 5분 만에 심정지가 왔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략 4킬로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개가 5.6킬로 이상이라는 거를. 그럼 마취약이 사람도 1, 2킬로가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개한테는 그 1킬로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마취약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임상수의학적으로 기본이 안 된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준비할 기간이라도 있었으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5분 만에 그 수술대에서 허망하게 이러니까 저랑 같이 보냈던 그 12년 세월이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집안엔 아직도 오디와 함께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오디는 이제 없습니다. 가족들은 오디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장이 오디에게 사과를 해주길 원했습니다. 어떤 사전 검사도 없이 진행한 수술이 오디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시추 노견이잖아요. 호흡이 마취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이 우리가 수치하고 강아지를 수술을 해보면은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취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그거에 거의 없고, 또 그 애는 수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요. 우리 내가 판단했을 때는 수술을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노견이니까 애기의 상태를 체크를 안 하셨잖아요. 네, 지금 체크를 해주세요. 그 친구한테도 내가 폐사 이야기도 했고요. 회사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너가 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했어도 그냥 잘못될 수도 있지 이 말하셨습니다. 제가요 제 동생을 잘 아는데요. 아, 진짜로? 이런 말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여기서 수술 안 시켰어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만약 심장쇼크 오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처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러이러한 처치를 할 수 있다. 확실한 내가 볼 때는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수술하는 거는 물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내가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요? 휴대폰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어. 수술 중에 어떻게 보셨어요? 애가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 내가 수술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앉아 휴대폰 봐.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사과 한마디면 되는데 사과 한마디면 끝이었는데. 가족들의 하소연을 뒤로 한 채 원장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묶여가지고 여기서 여기 묶여서 죽은 거예요. 이걸로 다 묶었어요, 여기서. 수술실엔 법적으로 갖춰놓게 돼 있는 최소한의 수술 기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의 죽음에 대해 원장의 입장은 어떨까? 나는 통신에서 이때까지 제가 병원을 그렇게 하면서 요가 먹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강아지가 병원에서 죽었으니까 나도 미안한 마음은 있다고. 그건 안 갈. 그런 사람이 인지상정에 있잖아요. 아무리 뭐라도 내가 뭐 수술 중에 잘못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수술 중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술엔 문제가 없으며 보호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맞죠. 내가 잘. 그리고 사전 검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답니다. 우리 때는 보면은
봐가지고 진단을 많이 하고 촉진도 하고 사실 임신 같은 거 이러면은 우리 같은 이제 초음파에서도 잘 안 찍거든요. 그냥 손님 어느 손님이 있으면은 임신 진단 감별 해가지고 아 임신했습니다. 그럼 한 25일 30일 되면 만져보면 알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손으로요? 예. 그게 이제 오래 경험이 되니까 우리는 그 당시 우리 병원 할 때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마취를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몸무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약을 할 때 마취제를 투약을 할 때 몸무게에 따라서 그 투약하는 정도 양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때는 몸무게는 재셨어요? 그 대충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고 여기 있는데 그날 사실은 와가지고 급하게 수술하는 바람에 들어가 했는데 수많은 수술 경험으로 대략의 몸무게를 추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마취 양을 정했답니다. 많이 합니다. 중성화를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의무 기록에서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 수의사법에 따르면 예. 관련된 의무 기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그거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수술을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부분이 세밀하게 못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거는. 이런 사고가 그동안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런 사고 전혀 네,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병원을 몇 년 정도 운영하셨죠? 제가 통영에 온 지는 한 21년, 부산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총 한 30년 정도 병원, 28살 때 병원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사고 없으셨습니까? 30여 년간 동물병원을 운영했지만 사고가 난 건 OD가 처음이랍니다. 수술실을 조금 작게 해가지고 나. 그러나 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제보자들 있는데요.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나요? 그 동물병원에 진료를 맡기신 적이 있으신 거죠? 네. 모두 해당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있었답니다. 5년간 함께 지낸 반려묘 노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부어올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까 안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겠대요. 선생님 말하는 거에 이제 무조건 신뢰를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살 지나도 시름시름 앓고 밥도 못 먹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집에 가서 설탕물을 하루 종일 먹어버려요. 설탕물을 네, 먹으라고요? 설탕물. 그리고 침대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시간마다 설탕물 먹였는데 와가지고 3시간 만에 죽었어요. 설탕물 먹으면 몸이 갑자기 경직이 되면서 붓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아, 비슷한 케이스요? 후처치가 이제 고양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게 중성화 수술을 하면 얘도 힘들지 않고 우리 가족들도 이제 시끄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했어요, 시술을. 깔때기를 이제 차고 조금 회복 시간이 있다가 깔때기를 차고 집에 데리러 왔어요. 바로 코앞이니까 3분 거리라서. 그래서 계속 이제 쿠션에 눕혀놓고 있었는데 계속 애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누워있고 이러다가 애가 기력이 없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때 후처치로 집에서 설탕물로 먹여보라고 했는데 다 토해내요, 애가. 다 토해내고 코로도 토해내고 입으로도 토해내고 그래서 밤 10시 한 40분쯤에 갔어요. 사랑이는 중성화 수술 후 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모두 수술 전 사전 검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의료 사고를 당했다며 연락 온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때 안녕하세요. 여기 변호사님 바꿔드릴게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거기가 동물병원이잖아요. 네.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하다가 어떻게 뼈가 부러질 수가 있죠? 미용을 이제 하는데 강아지 이제 뒷다리를 들고 뒤로 제끼셨대요. 털을 깎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힘을 주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한 1년 반 정도 다녔어요, 병원에. 우측 뒷다리가요? 이 다리뼈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치료가 가능했던 후추. 지금은 평생 통증과 싸우며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동물이 저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키웠을 때 그거를 많이 받았거든요. 애기가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그 사랑을 못 받으면 힘들더라고요. 전문가는 사전 검사도 없이 원장의 경험만으로 한 진단이 사고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의료 사고는 비단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마다 300건 이상의 사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 이곳에서도 한 병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신 거세요? 시위 중입니다. 어떤 겁니까? 동물병원에서 그 아이들 수술하고 또 부작용 생겼다고 다시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한 3달 사이에 한 10몇 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한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피해 내용도 다양합니다. 여러 마리가 쓸개골 탈구 수술 후에 상처가 다시 터지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까지 했고요. 성대 수술로 사망이나 항문이 녹아내리거나 그냥 가벼운 처치만으로도 너무 이해할 수 없게 죽거나 장애를 가진 동물들도 생겼고요. 비슷한 시기에 아팠던 반려견 3마리를 같은 병원에 맡긴 민지희 씨. 안락사 시키는 아이.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러 갔다가 수술하고 나서 상처 부위가 자꾸 터지니까 속에 있는 뼈랑 그 나사 박아놓은 것들이 다 보여서 그거를 꼬매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터진 부분을 꼬매는 줄로만 알았는데 2차 수술을 다시 양쪽 다리를 다시 다 손을 봤다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켰어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러 갔다 보호자 동의 없이 2차 수술이 진행됐고 뿡뿡이는 안락사를 시켜야 했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한 동물병원.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자 이들을 협박하는 듯한 현수막까지 걸어놨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의료사고에 대한 인정과 사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병원으로부터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한두 명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출을 꺼려하던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하러 갔던 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죽거나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자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낀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강아지 죽었어요. 어떻게 갔다가? 제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되게 새끼였어요. 엄마가 호흡이 뭔가 너무 가쁘다고 이상하다고 빨리 오래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정말 호흡이 너무 가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찝찝해서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거기 24시를 갔어요. 애 상태를 봤는데 감기인 것 같다 하면서 내일도 이러면은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데리고 집에 와서 봤는데 아침에 얘가 세로를 먹고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진짜 바로 병원을 또 갔어요. 원장이 일단 입원을 시킨 후 다음 날 검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막 배가 빵빵한 거예요. 복시찬 것처럼.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딴 병원 데리고 갈라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데리고 가서 했는데 그 수술 때 거기에 제 강아지 완전 거의 쓰러져 있었고 이거 막 여기 막 다 이런 거 꽂혀 있고 이거 막 심장 그거 있잖아요. 이거 충격 당하는 거. 그러다가 죽었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죽은 제니. 저희 집 강아지가 말티즈인데 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저앉아서 뒷다리를 사용을 하지 못하길래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왼쪽이 3기가 나오고 오른쪽이 2기가 나왔어요. 슬개골 탈골로. 슬개골 수술을 한 곰이 퇴원 후 수술 부위가 뜯어져 병원에서 의료용 스테플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3기였으니까 3기가 되게 심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쪽을 왼쪽으로 다리를 절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이렇게 보시더니 만지더니 내가 말했지 않냐, 왼쪽이 심하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배가 부어오른 곰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습니다. 몇 개월 들어간 수술비만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쓸개골 탈골이라고 했고요. 고양이는 쓸개골 탈골이 거의 없는 동물이에요. 엄청 희귀한 건데 걸리는. 고양이인 두부도 같은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제대로 안 돼 2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항생제랑 수염제를 맞으러 와라.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았고 일주일에 실밥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데 안 아문 거예요. 피가 나고 살이 터지길래 다시 또 의료용 스테인플러를 받고 왜 이렇게 안 아무냐. 퇴원 한 달 후 두부의 피부에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약물에 의한 괴사랍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리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엑스레이도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찍었더니 수술한 철핀이 부러져서 허벅지 근육에 박혀 있고. 철핀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재수술을 안 하면 괴사가 돼서 다리를 잘라야 될 수 있다.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당뇨가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달라고 얘기를 해서 슬개골 수술 시 사용한 철핀이 허벅지에서 발견된 겁니다. 요거는 골절됐을 때 뼈를 고정하는 핀인데 이 핀은 왜 썼는지를 모르겠다. 여기에 이제 이 나사가 이거를 관절에다 박아놨으니 여기 사이에 이제 관절염이 생긴 거죠. 여기 이렇게 슬개골을 이렇게 고정해줘야 되는 게 여기로 갔고 평생 그냥 장애로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개원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네, 수원에서 하고 오셨어요. 네, 수원에서도 피해가 있었고, 네,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죽고,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뭐 재수술을 하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반려동물들이 죽거나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병원을 개원한 지 단 10개월 동안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병원에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걸까? 우리는 해당 병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제보자들에서 나왔어요. 아, 네.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된 거거든요. 엑스레이랑 초음파랑 같이 했어요. 거기 했을 때 거기서 진단 내리신 게 복막염이랑 담석이랑 헤어볼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방 안에 입원실이 있었거든요. 들어갔을 때 애는 개거품 물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고 그 상황에 저희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치우기 전에는 수술대를 봤어요. 거기에는 헤어볼도 담석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급하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 후 피를 토하고 배가 불러오자 병원을 찾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식점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네, 뭘로 바뀌었어요? 양꼬치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가 동물병원이었어요, 저는. 1층, 2층 이렇게 있었거든요. 수술 당시에도 이미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까지는 활발하게 잘 놀던 다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다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경련과 혈뇨를 보다 결국 수술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충격으로 아팠고 그래가지고 조금 뒤늦게 찾아갔는데 다람이가 아팠으면은 수원에서 당진까지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뭘 믿고 거기를 갈 수 있을까요?
그 원장님은 그러면 수술은 잘 됐다고 뭐 하셨어요? 자기의 수술을 한치 오차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서 많이 유명하시더라고요. 뭘로요? 애들을 수술시키고 죽이는 병원이라고. 최진영 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다람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그게 맴돌아요.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모습이. 내가 좀만 더 알아봤으면 그렇게 수술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죽었더라도 좀 더 행복하게,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인들이 무지해서 그게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죽은 것 같아서.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죄책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젠 해당 병원의 원장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병원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개원할 당시 원장의 화려한 이력이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먼저 두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그 두부가 이제 고양이고 종이 뭐 스코티시 폴더, 폴더 이런데 슬개골 탈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2019년 7월 24일 다리를 전다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엑스레이하고 촉진하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좌측 슬개골 탈구 3기로 발견됐어요. 피부병은 퇴원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발견됐기에 병원과 상관없답니다. 허벅지에서 발견된 핀 또한 수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퇴원 당시 잘 걸었답니다. 그러면 2차 수술 이후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3일간 했죠, 3일간. 3일간? 예, 그냥 오면은 그 소염제니까 스테로이드가. 동물병원의 90% 이상이 다 그걸 할 거예요. 아, 스테로이드를? 그럼요. 대부분 90% 이상 동물병원이 다 스테로이드를 제대로 쓰죠,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원장님이 스테로이드를 좀 더 많이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교과서대로 다 을령대로 합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뭐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뭐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스테로이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뿡뿡이에요, 뿡뿡이. 간암이 와서 여기서 수술을 하네, 간 수치 높게 나왔다.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 높게 나왔다 그래서 보여달라. 안 보여줍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면 어차피 스테로이드가 이제 높아지니까 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은 그것이 꼭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꿀성이라는 애는 분이 알라서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은 제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뿡뿡이는 슬개골 수술 후 간암에 걸렸습니다. 갑작스레 발병한 간암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원장님께서 수술하시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 편이실까요? 누가 자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한 수술은. 뭐가 거의 없어요? 에라가 거의 없다고요. 에라가. 그리고 어디 갔다 놔도 꿀리는 수술은 아니에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병원을 밖에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병원을 밖에 만들고 싶은지는 알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거짓된 증거들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피해를 주장하는 반려동물들은 공통적으로 간 수치가 높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한다는 스테로이드 처방 괜찮았던 걸까? 밖에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사하게 되면 얘가 일을 안 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몸 안에 많이 나오게 되는 증상이 우리가 이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싸고 배가 나와요. 또 이제 수의사들이 일반이에요. 제너럴 닥터예요. 아직 전문의 제도가 없어요. 사람처럼 과가 나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한꺼번에 하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는 수술 후 아직도 걷는 게 불편합니다.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이기에 그들도 그렇게 여기리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불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결국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면 관련된 제도라든지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만큼 이런 관련된 제도는 뒤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의료사고라든지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든지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